제가 이제 한 30여 년 전부터 암 관련해서 병원에서 어렵다 이럴 때 어찌해야 되나 하고 소위 말하여 자연치유라고 알려진 몇 가지 이렇게 방식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곳에 한 제가 8년 정도 관여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음식을 좀 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니시요법을 많이 했죠. 푸욕, 냉온욕, 생채식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암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차려서 생활을 관리해야 되는구나. 암의 본질이 생활 습관병이니까. 라고 하면서 느낀 점, 아까 하나만 얘기해 본다면 우선순위, 암의 본질의 핵심만 딱 알면 그 다음에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인 것 같아요. 기본 자세. 자세란 말이 attitude,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 똑같은 말인데요. 몸은 자세가 중요하고요. 마음은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냐면 암을 무시하지 말자. 암을 벌벌 떨면서 압도돼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무시한다는 말은 그 암의 본질의 특성을 좀 정확히 알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암의 본질적 특성은 뭐냐면 좀 다른 버전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절대 위태롭지 않다잖아요. 상대인 암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암은 본질이 생활습관병이다. 두 번째, 암은 국소성 질환이 아니고 전체성 질환이다. 그 두 가지만. 첫 번째 거의 다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말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제가 처음에 애티튜드, 자세를 얘기한 것 같아요. 생활습관병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엄청 덜컥 무서워야 돼요. 근데 덜컥 무서워하지 않는 거가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습관병 어렵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활습관병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상관없이 국민 멘토라고 알려진 법륜스님 수많은 증문즉설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습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고칠까요? 물어보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많이 들으면 100번이면 100번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습관 고칠 수 없어요. 포기하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습관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습관을 어떻게 고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그래도 기어이 고치고 싶다면 방법이 있기는 해요.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다고 하잖아요. 전파사 가서 이렇게 목 부분에 여기 이렇게 확 충격을 줘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야식을 한다든가 이거 할 때, 이렇게 할 때 그걸 여기를 지져버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되게 기절한다고. 그걸 한 5번 정도 하면 바꿔줄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 깨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은 다시 죽었다 깨나지 않으면 안 고쳐지는 거라고요. 암이 왜 이렇게 어려운 병인가요? 생활습관병이니까. 근데 그 말 우리가 거꾸로 이해하잖아요. 생활습관병 그까이 거가 암이라고요? 안 믿기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까요? 습관이라는 말을 정확히 몰라서입니다.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말이 습자가 이미 업이라는 말과도 같이 많이 써요. 동양에서는 업습이라고도 하고 이 카르마, 숙명이라고도 하고 업보라고도 하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태도와 자세가 필요할까요? 아이고 포기했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대단한 법륜스님이라는 분도 습관은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하고, 나름 그래서 좀 알려진 이재용 원장도 습관 너무 무서운 병이라고 하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으니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놀 거 놀고 막 하고 그냥 남은 시간 최대한 즐기다 죽어야지 뭐 괜히 뭐 녹즙 먹고 막 음식 소식하고 뭐 그 난리 피울 거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습관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꾸는 게 일인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을 바꾸는 게 직업인 사람이 있다고요. 누굴까요? 수도자들이에요. 수도자들. 수도자들은 습관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어렵냐면 이게 무의식적 반복 패턴이라는 뜻이잖아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또는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또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같은 표현이에요.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요게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나가 의식하지 않은데 반복되고 있는 패턴 또는 뭐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이래도 좋아요. 와, 얼마나 어려워요. 자동적으로 저절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우선 알아차리기도 힘들어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차리기부터 힘들어요. 무의식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의식으로 잘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안 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지 않더라.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이루는 90% 이상이 무의식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건 서양의 심리학이 100 몇 년 동안 현대 심리학이 해가지고 발견한 제1문장. 우리의 생명은 무의식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무의식이 생명의 바탕을 이룬다. 안 느껴지는 게 바탕이라고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바탕이라고요. 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암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무의식병이에요. 그래야 좀 진지해져요. 암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암은 무의식병이니까. 듣기만 해도 어렵네요. 무의식.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무의식을 내가 한번 어떻게 인식하고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그걸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말을 했어요. 우리 삶에서 무의식을 의식화할 줄을 모르면 그 무의식이 내 생명을 이끌어가고 그 무의식은 내 숙명이 되고 만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장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확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와, 재밌겠는데? 이런. 그동안 의식의 세계가 10%에 불과했다고. 근데 내 생명의 그 비밀의 90%를 가보는 일을 하는 게 암을 치료하는 길이라고. 와, 해볼 만한데?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하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뭘 먹고 뭘 어찌해야 되고 뭘 어떻게 이건 옛날 방식이고요. 10%를 차지하는 의식을 푸는 방식이고요. 급성병을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탁 다쳐가고 이게 뻐근한 걸 이걸 막 무의식적으로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암은 생활 습관병이라는 말은 무의식까지 그걸 우리가 제로 머리, 가슴, 배 생각, 선명한 의식, 여기는 깜깜하고 안 느껴지는 무의식, 여기는 이것만큼 선명하지는 않지만 모호한 느낌의 세계.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이 느낌을 활용해 갖고 실마리가 돼서 이 안 느껴지는 무의식을 가는 도구가 돼요. 요 세 가지를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 기본 태도를 뭐라고요? 내가 암이라는 것에 진단을 받았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의식을 알아야겠구나. 그리고 그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패턴을 알아차려야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나다운 방식으로 바꿔가야겠구나. 우리가 매번 이렇게 증식하고 분열하고 이럴 때 뭐 RNA를 통해서 뭐 전사 RNA 이렇게 돼서 복사하면서 오류가 생긴다. 0.001%가 매번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그거를 없애주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되게 하죠? 면역력이라고 하잖아요.
면역력의 정의가 셀프와 넌 셀프, 나와 나 아님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그 면역력이라는 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답게 산다는 뜻이에요. 나다운 것과 나답지 않은 것을 지금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깊은 글로 들어가면 대부분 오해인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선 나답게 내 무의식을 알아서 나답게 살아가면 막 만들어지는 거 항상 감쪽같이 조용히 잘 없애주고 있고 하게 돼 있어요. 그거예요. 암은 무의식 질환이다. 아, 무의식 질환이에요. 너무 쉽겠는데요? 이렇게 생각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암은 무의식 질환에서 참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우리의 실망을 주기도 하지만 대신 이게 치유되면 엄청난 보상이 있어요. 엄청난 성장이 반드시 있어요. 난 성장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암 먼저 낳을게요. 암 낳고 나서 성장할게요.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성장과 치유는 딱 한 몸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의식 질환이다. 그럼 이거하고 딱 맞는 게 뭐냐면 무의식 신경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율신경이에요. 이 자율이란 말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지 기준에 의해서 자기 규율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말했죠. 나도 모르게 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자율신경이 나도 모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37조 세포가 각자 누구는 간, 누구는 피부, 누구는 담, 누구는 자궁, 누구는 유방 막 이렇게 하고 각자 막 방향성이 약간 다르기도 한데 그거를 전부 아우르는 핵심 기둥이 하나 있다면 그걸 자율신경이라고 그래요. 그 기둥은 어떻게 되어 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무의식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자율신경은 무의식적 신경이라는 뜻이에요. 무의식의 병을 다루려면 무의식을 다루는 신경이 필요하고 실제로 자율신경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어나는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가격 결정할 때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하게 만든다. invisible hand 이렇게 경제학적 용어로 쓰죠. 여기서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전체적인 집단 지성을 딱 해서 하는 거를 결정해요. 그래서 요게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법도 무의식적 치료법이 돼야 돼요. 무의식적 치료법이 뭔지 아세요? 자연치유예요. 내 의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다잖아요. 아까 스스로 규율처럼. 자연치유란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섭리를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어떤 것이든지 치유할 수 있는 자동적인 섭리 시스템이 있더라. 그걸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즙이나 어승이 자연치유의 극히 일부의 방법이고요. 더 핵심을 말하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 무의식적 시스템 섭리를 이해하고 활용하겠다가 자연치유의 본질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치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채식을 먹는 게 자연치유냐? 거기 중에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거예요. 알갱이는 미묘하고 잘 안 보이고 잘 안 느껴지는 무의식을 이해하고 활용하겠다. 돌아가는 섭리를 활용하겠다. 요거예요. 자연치유, 자율신경, 생활습관병 이건 같은 거고요. 현대 만성난치병은 다 생활습관병으로 거의 다 귀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면 된다 하는데도 뭐 고혈압 관리, 당뇨 관리 하고 영원히 괜찮은 경우가 별로 드물고 나중엔 점점 뭔가가 돼서 수술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만성난치병, 생활습관병의 제일 끝에 꼭대기에 올라간 걸 되게 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을 100가지 질병의 합이다, 만병의 황제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100가지 질병의 합이다, 100가지 질병.
100가지 질병의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생명체를 보면 가지가 넓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이쪽 가지부터 이쪽 가지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몫에 아우르는 게 이렇게 줄기와 뿌리 씨앗이다. 여기가 좋으면 다 되는 거니까. 요거 고친다고 해도 여기가 잘못되면 좀 있다가 다시 또 문제 생기잖아요. 그게 내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루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100가지를 다 하기엔 너무 시간과 손과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깊이 들어가서 이거를 다루면 그걸 다 하는 셈이다. 그게 아까 무의식이란 말고도 다 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구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 태도, 오늘부터 나는 무의식을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그거를 나에 맞게, 나답게. 그 말은 내 유전자의 특수, 타 유전자가 다르시잖아요. 면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겠다. 이게 기본 태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많은 경험이 쌓여 있고 많은 나름의 길이 좀 만들어진 게 수도자들의 길입니다. 수도자들은 자신의 무의식을 바꾸겠다고 목숨 걸고 뭐 어떤 분들은 결혼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그것만 된다면 너무 다 있다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 종교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 가르침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앙이란 말과 좀 구분해서 얘기하면 마루종자가 이 꼭대기 마루 그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제주에서 한 달 살기, 강릉에서 한 달 살기 그거보다 수도자로 1년 살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제주에서 한 달 살기, 강릉으로 한 달 살기는 한 중간까지 들어간 병에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요까지 간 병에는 좀 세게 말하면 겉멋이에요. 수도자처럼 가야 여기까지 와요. 살짝 마음이 좀 약간 좀 불편한 정도, 감정이 좀 힘든 정도는 그 한 달 살면서 뭔가 리플레시 되면서 신도 나고 활력도 생기고 좀 막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암은 그 정도만으로는 어려워요. 제주 한 달 살긴 그렇지만 1년 수도자 살기는 부담된다. 암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암이 그렇게 갖고 나을 수 없어요. 네, 생명고시라고 우리 주마니아님 얘기하듯이 우리 조기 여기 같은 고시원에 생명고시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꾸 반복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종인중개사 시험도 막 하루 몇 시간 자고 6개월, 1년 공부하는데 생명을 다루는 걸 1년간 열심히 한다고요? 아이고 저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냥 포기하겠어요로 저는 들려요. 암을 본질을 이해하십시오. 대신 그렇게 어려운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easy come, easy go라고 금방 되는 거는 또 그만큼 가치가 많지는 않고요. 큰 성장과 보상이 있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암은 배수진을 치고 여러분들 영적 성장의 의지가 아주 높으신 분들이에요. 짜실짜실한 성장 그까이 거는 안 하겠고 목숨 걸고 여기로 확 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할래. 목숨을 딱 뒤에 물 뒤에 놓고 타고온 뗏목도 불태워버리고 예를 들어 전이 된 분들은 그런 의지, 무의식적 의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태워버리고 내가 반드시 성장을 하겠다. 저 무의식의 시스템을 알아채고 겁내하지 않고 가서 하겠다. 그런 좀 자부심을 갖고 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이 정도 줄일게요. 예.